수업합시다 이제.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저번 주에 못 왔던 친구는 영상을 봤나요? 첫 번째 거? 아 재호가 그 저번 주에도 못 왔구나. 그쵸 뭐. 다 보기 사실 쉽지 않아. 쉽지 않지만 봐주시길 권장을 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63페이지. 오늘도 물리 파트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구과학 파트에서 또 좋은 단어를 또 지금 하다 보면은 있겠죠. 저번 주 복습을 좀 할까? 저번 주 거 했던 거 기억나요? 30 여기에서 이제 교재를 끝내고 그다음 9 해서 이제 완자 교재상으로 2단원으로 돌아가는데 30에서 한 거는 신재생 같은 거. 핵 발전, 핵 분열 어쩌고 저쩌고, 수소 연료 전자 어쩌고 저쩌고, 풍력 발전 같은 거를 다뤘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끝에서는 뭐 했죠? 중력. 그치, 중력이죠, 중력. 중력에 관한 걸 다뤘습니다. 중력이 뭐다? 끌어당기는 거. 누가 끌어당기는? 지구가. 그렇죠. 지구가 이 커피를 여기 종이를 끌어당기는 거. 그럼 이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당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이 중력 때문에 생긴 물체 운동들을 봤습니다. 두 가지 뭐 있었죠? 뭐가요? 중력 때문에 생긴 물체 운동. 자유낙하. 자유낙하 운동. 그냥 물체가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 또 옆으로 던졌을 때 이런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물리였고. 오늘 할 것도 역시 물리 마찬가지로 쉽진 않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해봅시다. 운동량과 충격량. 이걸 하기에 앞서 먼저 관성이란 걸 좀 봐야 돼요. 관성. 물체는 왜 운동을 하는가 더 이해를 해야 돼요. 관성은 뭐예요? 관성? 관성의 성자가 성질이야, 성질. 관성은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이게 관성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요새는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나는 관성이 있어서 침대에서 잘 못 일어난다. 관성 때문에 하던 거를 이제 못 멈추겠다. 뭐 예를 들면 게임을 못 멈추겠다. 그때 관성이 뭐? 이 말이에요.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게 물체들의 성질, 특징이에요. 이런 관성은 뭐가 있다?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이 있습니다. 정지 관성은 뭐예요?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어떻게 하고 싶다? 멈춰 있고 싶고, 운동 관성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일상 우리 지구에서 보면 이게 와닿지 않지만 이거 우주로 생각해요. 우주에서 가만히 물체 냅두면은 걔는 계속 멈춰 있을 거예요. 영원히. 또 우주에서 물체를 뭘 칠까? 이런 애를 우주에서 내가 툭 쳐. 그럼 이게 영원히 갑니다. 왜 영원히 가요? 얘를 방해하는 힘이 없다면은 얘는 운동 관성에 의해서 영원히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내가 움직여야지 한다는 게 아니라 성질이 그렇죠. 성질. 그래서 이런 관성의 예시 일상에서도 있죠. 정지 관성의 예시는 멈춰있던 버스가 갑자기 어떻게 될까? 버스가 있어. 이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가려고 해. 멈춰있다가. 그럼 내 몸을 어디로 쏠려요? 그쵸? 왜 뒤로 쏠려요? 내 몸이. 왜 그렇죠? 정지관성 때문에 쏠립니다. 내 몸은 계속 어디 있고 싶어?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럼 내 몸은
계속 좌표상에서 이 정도 위치에 서 있고 싶어요. 근데 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어떻게 돼? 내 몸은 여기 있고 싶으니까 버스가 움직여도 이렇게 버스가 움직입니다 앞으로. 자 그래도 내 몸은 뒤로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지 관성 때문에. 반면에 운동 관성은 뭐예요? 그러면 달리던 버스가 멈춰. 그럼 내 몸은 계속 어떻게 해? 계속 움직이고 싶었는데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치 앞으로 쏠리죠. 이게 운동 관성의 예시입니다. 맞아요. 이런 것도 다 궁금해했다. 누가? 뉴턴이. 뉴턴이 왜 이렇게 자꾸 내 몸을 쏠릴까 궁금했대. 대표적인 운동 관성의 예시가 이렇게 버스도 있지만 옛날엔 버스가 없었잖아요. 달려. 막 달려. 달리다가 돌부리를 이렇게 만나. 뭐 어떻게 돼 사람이? 넘어져. 그렇죠. 앞으로 넘어지죠. 이거 왜 넘어져? 내 몸은 계속 앞으로 가고 싶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막 게임 같은 거 있잖아. 게임 뭐 GTA나 이런 거 알아요? 자유도 좀 높은 게임. 아니면 뭐가 있어? 젤다의 전설. 너무 옛날 건가? 하여튼 그런 자유도가 좀 높은 게임 같은 걸 보면은 물리 법칙이 잘 구현됐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뭐 마인크래프트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게임들이 무슨 얘기야? 이런 관성이나 저번 주에 배운 중력들이 잘 구현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게 구현 안 되면 어떻게 돼? 막 게임에서 캐릭터 달려가다가 돌부리 만나면 어떻게 돼? 그냥 딱 멈춰요. 벽에 걸린 것처럼. 근데 그런 걸 잘 구현하면, 잘 코딩하면 어떻게 돼? 걔는 넘어지죠. 관성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관성, 운동관 특히. 자, 그럼 이런 관성은 누구랑도 비례하는가? 질량과 비례합니다. 질량과 관성이 비례해요. 자,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그 물체는 어떻게 한다? 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있어요. 제 질량은 70kg 정도 됩니다. 대충 잡을게요. 자, 근데 그 옆에 뭘 두지? 냉장고. 엄청 큰 냉장고. 300kg라고 칠게요. 누구의 질량이 더 커요? 당연히 냉장고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가 관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둘 다 똑같이 멈춰 있지만 둘 다 어때? 둘 다 멈춰 있어서 정지 관성은 있지만 얘네를 움직이게 하려면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할 때는 내 관성은 얘보다 작죠. 좀만 밀면 움직여 나는. 반면에 얘는 관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큰 힘으로 움직여줘야 이 관성을 깨뜨릴 수 있어요. 이해돼? 그런 것들이 이제 관성에 대한 얘기가 온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관성의 예시. 그렇죠. 공부를 워낙에 안 했어. 공부를 안 한 채로 한 10년, 20년을 살았어. 그럼 그만큼 관성이 터져서 다른 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 그래?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고 그러죠. 관성 때문에. 네. 예, 공부를 미리미리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 관성을 봤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운동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에 관한 물리량을 배워야 돼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인 운동량이 있어요. 운동량. 또 이 운동하는 물체가 어떤 벽이나 다른 물체를 만났을 때 그 운동량이 충격으로 바뀌어요. 그때 갖게 되는 충격의 정도를 충격량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물리량을 세트로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운동량보다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양,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양. 정의는 안 중요하고 얘네들의 공식이 중요합니다. 공식. 그냥 야구공을 던져. 야구공을 던지면 야구공의 속력이 몇입니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뭐 이렇게 찍으면 나오잖아. 스피드 뭐라 하던데. 스피드가 그렇죠. 찍으면 속력 나오죠. 마찬가지야.
실제로 그러겠냐라는 물리학자들은 날아가는 야구공을 보고 스피드건처럼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운동하는 물체가 있으니까. 또 그 야구공이 날아가서 빠따에 깡 맞죠. 그랬을 때 이 빠따에 전해지는 충격의 정도, 그것도 충격량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 운동량은 P라고 부르고 P는 MV로 나타냅니다. MV. 자, 이때 M이 뭐예요? M 미터는 단위, 기호로 나타냈을 때는 M은 질량. 질량을 M이라고 불러요. 매스. V는 속력 말고 속도로 합시다. 속도입니다. 속도. 자,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단위는 질량의 단위 보통 뭘 써요? 킬로그램 쓰거든요. 속도의 단위는 뭘 써요? 속도의 단위.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속도가 몇입니다 하면은 100이다, 120이다 하잖아요. 이 뒤에 단위가 뭐예요? 뭐죠? 계기판 보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야? 거리고 시간이잖아요. 근데 과학에서 제일 기본 거리 단위인 미터와 제일 기본 시간 단위인 뭐겠어요? 초잖아, 초. 미터 퍼 세컨을 씁니다. 그래서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예요. 자, 근데 질량과 속도가 곱해졌죠. 그래서 단위도 그냥 곱해주면 이게 운동량의 단위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야구공이 이렇게 있어. 야구공이 날아가. 근데 이때 이 야구공의 질량이 1kg이고 날아가는 속도는 3m/s다. 그랬을 때 야구공의 운동량이 몇입니까? 몇이에요? 6이죠? 그냥 두 개 곱해주면 돼. 질량 2 곱하기 속도 3 곱해서 6 뒤에다 단위까지 쓰라 하면은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운동량은 MVP로 많이 해요. MVP. P는 MV잖아요. 충격량 좀 봅시다. 충격량은 I를 씁니다. I 물체가 가진 충격의 정도인데, 얘 공식은 I는 FT로 둬요. 이때 F가 뭐예요? 파워? 맞긴 맞아. 파워는 P지만 이것도 힘이에요. 힘. 근데 여기서 힘은 포스야, 포스. 뭔가 만화에서 하자. 어떤 포스가, 강력한 포스가 느껴진다. 그때 그 포스예요. T는 타임, 시간이야. 그래서 충격량에서 중요한 거는 야구공이 날아올 때 얼마만큼의 힘이 전달됐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충돌 시간도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홈런을 날리고 싶다. 그러면 이 빠따를 어떻게 돌려야 돼? 톡 치고 빼야 돼? 쭉 밀어줘야 돼. 왜 쭉 밀어요? 쭉 밀면서 시간을 늘리면 충격량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야구공이 들어왔다가 멀리 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충격량입니다. 자, 얘 단위로 우선 쓰면 단위는 얘예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거든요. 시간의 단위는 뭐였어요? 기본적인 거 초 쓴다 했죠. 세컨드. 이 두 개가 곱해졌네? 역시 똑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예요, 우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얘기는 방향이라는 게 중요해요. 방향. 잘 듣고 있죠, 여러분들? 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왜 중요할까? 우리 물리에서 말하는 힘은 보통 우리가 뭐만 떠올려? 크기, 빠르기 이런 것만 떠올리잖아. 근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 자,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 이렇게 날아갔을 때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 내가 야구공과 반대 방향으로 쳐주면 이 야구공이 어떻게 돼요? 멈추거나 정확히 딱 치면은 멈추거나 반대로 날아가잖아. 그렇죠? 근데 야구공과 같은 방향으로 쳐주면 야구공의 속도가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운동량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해줘야 돼. 방향을 고려해야 여기에 뭔가를 더해줄지 빼줄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냐? 질량이랑 같은 방향이 있을까? 얘는 방향이 없어요. 속도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자, 속도가 무슨 방향이 있냐 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속력이에요. 이 얘기 좀 들어봤을 텐데 속력은 영어로 뭐예요? 스피드. 얘는 단순히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빠르기만 나타냅니다. 반면에 과학에서 주로 쓰는 값은 속도인데, 자 얘는 빠르기에다가 안녕하세요. 네. 빠르기에다가 방향까지 더했어요. 왜 여기 앉아요? 그래서 속도라는 건 이거죠. 방향이 내포되어 있는 값이구나 라고 알아줍니다. 속도는 별로 발음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물리는 방향이 있다. 지금 충격량도 방향이 있겠죠. 시간의 방향이 있을까? 있어요. 사실 시간은 방향이 있죠. 어디서 어디로? 과거에서 미래로 올라가죠. 근데 우리 물리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걸 거꾸로 돌릴 수 없어서 없다고 칩니다. 방향은 힘의 방향이 있어요. 따라서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볼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멈춰 있는 공이 있다 칩시다. 멈춰 있어. 나 조금 달릴게. 조금씩 굴러가는 공이 있는데, 자, 이 공에다가 발로 뻥 차. 축구하고. 최근에 축구를 하고 있죠. 말레이시아 봤나요? 예. 슬프더라고. 나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따 얘기합시다. 자, 어쨌거나 축구공이랑 축구가 이렇게 있어. 자, 굴러가는 공에 어떤 사람이 발로 차게 되면 우리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공의 운동량을 얘기할 수 있고 이 공에 가해진 충격량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운동량에 충격량이 가해진다? 즉 이게 더해져서 이 공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그때 처음의 운동량과 충격량을 더하면 어떤 새로운 운동량이 된다라고 알 수 있어. 자, 이거를 아래에다가 또 구분해주기 위해서 여기 손실 전력을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전력 P에다가 손실자 썼어. 손실 전력. 똑같아 이것도. 처음 운동량이니까 이 아래에다가 처음 써주고 나중 운동량이니까 나중 써줘요. 자, 이게 얘네들의 관계성이에요. 처음 운동량에 충격량을 더하면 나중 운동량이 됩니다. 자, 요거를 좀 정리하면 충격량을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죠. 자,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이거 뭐였어요? 우리 이거에서 배웠었는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학. 델타가 뭐였죠? 이때 델타?
뭐였죠? 델타 변화량이었죠. 변화량. 그래서 이때 m 델타는 뭐였어? 질량의 변화량이었잖아. 그래서 그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깁니다 얘기를 했었죠. 태양에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 그럼 그게 변화량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쓸 수 있어? 델타 P라고 쓸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걸 문장으로 하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나중에 내신 때 지겹게 보게 될 겁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왜? 이걸 왜 지겹게 보냐면 충격량을 문제에서 충격량에 이제 답을 내야 돼. 그럼 힘과 시간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힘이 100N이고 시간이 2초래. 그럼 200일 거잖아, 그냥 곱해서. 너무 쉬우니까 요걸 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량을 가지고 충격량을 돌아 계산하게끔 줘.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란 걸 알아야 돼, 사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자, 근데 뭔가가 같다고 얘기하려면 이 단위들이 같아야죠, 사실. 질량, 즉 아니 몸무게. 뭐 예를 들어 내가 몸무게가 70이야. 그리고 키는 170이야. 근데 얘네들의 단위가 다르죠. 이걸 퉁칠 수 있어? 없잖아. 단위가 다른데. 근데 얘네들의 단위는 사실은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다르게 보이겠지만 자, 얘네들의 단위가 같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르지만 같아요, 사실. 굳이 유도를 해보면 뉴턴이란 거는 뉴턴 운동 제2법칙 유명하죠? F는 ma 들어봤죠? F는 ma에 의해서 유도를 하다 보면 뉴턴은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잖아, 단위가. 자, 힘은 100N입니다 편하잖아. 근데 그때마다 힘은 100kg 곱하기 m/s 제곱입니다 귀찮잖아. 선생님이 뉴턴을 퉁친 거야. 그럼 여기에 양변에 S만 곱해주면 이게 어떻게 돼? 지금 분모에 있다는 거잖아요. 퍼 오른쪽에 있다는 거. 얘는 분모고 얘는 분자니까 이게 하나 사라져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사실 같은 값이다까지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변화를 자유자재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운동량은 뭐다?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충격량 I는 누구?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MVP 하면 알아듣잖아. 축구나 야구에서. 이건 이제 옛날 가수 중에 FT 아일랜드를 알아요? 알아요? 작년부터 이제 모르기 시작하더라고. FT 아일랜드를 이제 했더니 이제 몰라가지고 세대 차이 이제 요새 많이 느끼고 있는데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공유해 주세요. MVP 외우는 것처럼 FT 아일랜드 버릴 때가 왔어. 모르겠어. 모르겠네. 그냥 짧게 만든 거는 I'm 풋볼 MVP인데 정말 아닌 것 같고 그냥 알아서 해보세요. 나중에 또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63페이지에 그래프 하나 나오는데 그래프 위에 내용이에요. 그래프는 뭐냐? 그래프를 봅시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냥 운동량이 뭔지 충격량이 뭔지. 근데 얘네들을 그래프로 또 나타낼 수 있는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힘인 그래프가 있어요. 자, 어떤 물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많이 받았다가 적게 받는다고 칩시다. 자, 반면에 어떤 물체는 시간이 지나도 힘을 계속 일정하게 받는 거예요. 보통 이런 쭈꾸미 같은 그래프는 우리 야구 봤더니 날릴 때 처음에 깡 세게 쳤다가 멀어질수록 좀 약해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져. 힘이 일정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없지만 굳이 들면 번트 친다 생각하면 돼. 번트를 톡 치면 일정한 힘이 그대로 전해지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다른 게 있다 쳤을 때 파란의 아래쪽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럼 가로축의 값이 뭐예요 지금?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가로가 뭐야? 시간이고 세로는? 힘이죠. 아 그럼 넓이는 힘과 시간의 곱이구나. 근데 힘과 시간을 곱하면 아까 뭐였어요? 그쵸. 힘과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 거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뭐다? 충격량이구나라고 알아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아니 나아가서 삼각형 뭐 아니면 이거 뭐라고 그러지? 사다리 꼴배.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넓이를 직접 구해주면 돼. 이렇게 쭈꾸미처럼 생긴 곡선도 나와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역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뭐다? 똑같아. 얘도 넓이가 충격량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구하죠. 이거는 극한이랑 적분을 배웠나? 안 배웠죠. 그걸 배우면 구할 수 있어. 근데 고1 때는 아직 안 배우니까 그냥 줍니다.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60이다 이렇게 줘요. 60이다. 자, 그러면 충격량이 몇이었나? 60이라고 준 거예요.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60이다. 그럼 충격량이 60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얘랑 얘를 구하게 해요. 미지수 하나를 두고. 그래서 넓이와 충격량은 같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6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조금 더 복잡한 평균 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평균 힘은 쭈꾸미 그래프를 다시 자, 이렇게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충격량이랑 같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정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초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 타임은 10이라고 준 거예요. 그쵸, 10초. 이때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60이 돼요. 그러면 힘은 몇이 나와요? 그쵸, 6이 나오죠, 6. 근데 이때 얘가 의미한 6은 뭐야? 힘이 계속 들쭉날쭉하잖아, 이렇게. 이때 6은 그쵸, 평균 힘이에요, 평균 힘. 그래서 얘는 6의 힘을 평균적으로 나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쯤에 이쯤에 6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뭐랑 같단 말이야 다시? 이 파란 부분의 넓이랑 여기 노란 부분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단 말이에요. 중요한 이 평균임은 나중에 좀 더 중요하고 지금 좀 복잡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때 구하는 얘는 힘이 분명 일정하지 않잖아요. 같지 않은데 어떻게 딱 일정 숫자로 나오지? 이 숫자는 평균 힘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평균 힘. 자, 여기까지 내용이 64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 자, 64페이지 아래쪽 충돌과 안전대책에 나온 얘기는 뭐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물리는 끝이 나요. 똑같이 시간 힘 그래프를 등장시키고, 시간 힘 그래프가 있는데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질량의 계란을 떨어뜨려요. 근데 이쪽은 콘크리트 그대로 두고, 자, 이 오른쪽에는 방석을 둡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 계란의 위치 에너지는 같아요. 이 두 계란이 땅에 만나서 느낄 힘은 같아 사실. 똑같잖아. 똑같은 질량에 똑같은 높이, 똑같은 속도로 낙하할 거기 때문에 이 둘의 계란이 받는 힘은 똑같아요. 근데 왜 이 계란은 안 깨지고 얘만 깨져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자 이런 그래프가 있고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자, 근데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와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같대. 이런 말 보통 줘요 문제에서. 그건 우선 뭘 의미해요? 이 계란과 이 계란이 받는 넓이는 같다? 충격량이 같다를 의미해요. 자, 충격량이 같은데 지금 I가 같대요. I. 근데 F랑 T는 서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흰색 계란 같은 경우는 얘가 콘크리트에 떨어진 계란입니다. 얘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높은 힘을 한 번에 뻥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계란이 깨지는 거야. 반면에 방석 같은 거는 똑같은 충격량이 있지만 걔를 오랜 시간 동안 나눠 받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한다? 안전장치에 쓴다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쓰죠. 뭔가 이렇게 던져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받진 않잖아. 던지면은 몸을 빼면서 받죠. 축구 트래핑 할 때도 몸을 빼면서 받고. 왜 그래 그거를? 충돌 시간을 늘려서 그 힘을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퍼를 이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편안하게 다룰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저도 클라이밍을 한다 했으니까 높은 데서 그냥 떨어져요. 힘 없으면. 보통 한 4m까지는 올라가거든요. 막 그 실외에서 한 20m짜리 말고 4m 정도 올라가서 막 문제를 깨. 그 힘 없어서 팔이 털려 그냥 진짜. 그냥 떨어진단 말이야. 그때 내가 어떻게 떨어져? 그냥 무릎 다 쫙 펴고 꽝 떨어지면은 나가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슬슬 이제 무릎이 시립니다 진짜 이런 겨울에. 오늘도 레깅스 입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무릎을 꾹 피면서 무릎이나 관절에 닿는 힘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똑같아 이거예요. 충돌 시간을 늘려줘서 내 몸에 받는 힘을 낮춰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거를 안전장치에도 이용을 한다. 어떤 거? 에어백이 터지죠. 아니면 자동차에 범퍼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어떻게? 푹신하게 시간을 늘려줘서 힘이 받는 시간을 힘의 양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할 내용이에요. 나중 가서 역시나 이 그래프가 뭐고 평균 힘 어쩌고 시간 이런 걸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로 두면은 관성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운동량이랑 충격량을 배우고 최종적으로 얘네들의 관계까지 좀 따져보면서 실생활에 안전장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까지가 지금 우리가 1교시에 한 내용입니다. 자, 63페이지에 그리고 64페이지 오른쪽 내용 있죠? 이거 좀 봅시다. 같이 봅시다. 63페이지 3페이지 오른쪽 1-1번에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2번에 달리던 버스가 멈추면 앞으로 쏠리죠. 그럼 3번에 운동량은 속력이 빠를수록, 4번의 충격량은 힘의 방향과 같다. 1-2번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속도. 이 한 글자 차이가 꽤 중요해요. 논리에서. 속력이 아니라 속도여서 x. 2번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맞고 3번에 방향 역시 맞습니다. x55. 1-3번의 충격량은 20이죠. 단위는 n 곱하기 s 써주는 겁니다. 네, 단위까지.
단위 이거요. 20에 힘 뉴턴 곱하기 시간 곱하기 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1-4번에 면적이 같으므로 충격량이 같다 써주면 됩니다. 문제 두 번째 줄 끝에 면적이 같다 써있죠? 따라서 충격량이 같다. 충격량은 같다라고 쓰면 그 앞에 거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충격량이 같다도 맞는데 사실 판정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5번에 2배로 증가한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F는 일정한데 T가 2배거든요. 충격량 I도 2배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 64페이지에 2-1번부터 충격량의 크기와 방향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맞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2번에 힘은 충돌 시간과 서로 반비례하죠. 그렇죠? 시간이 커지면 힘은 작아지고. 자, 3번에 평균 힘이 크기 때문이다. 4번에 충돌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다. 푹신하게 받는 거죠. 자, 2-2번에 충격량의 방향은 나중 운동량의 방향과 이건 우선 x입니다. x. 이거 x하고 이따 설명할게요. 2번에 처음과 나중이 같고 방향이 반대면 처음 운동량이 2배다. 맞고 3번에 맞고 4번에 x인데 x 55x. 이거는 계속 이해해요. 충격량 i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2-2번부터 보면은 이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가 맞아요. 왜 그렇죠? 이렇게 야구공이 이쪽으로 날아와. 이쪽으로 날아오는데 내가 충격을 이쪽으로 줘. 그럼 야구공이 어떻게 돼? 반대로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럼 같잖아. 충격량이랑 나중 운동량이. 근데 이쪽으로 날아오는데 내가 방망이를 한 타자를 3살짜리를 세워놔. 그럼 야구공은 누가 던져? 30살 투수가 던지고 3살 있으면 어떻게 돼? 배트 맞아도 야구공은 그대로 이쪽 날아가죠. 그럼 어떻게 돼? 나중 운동량의 방향이랑 충격량의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가 맞아요. 근데 같다라고 단정지어서 틀리고 2번 같은 건 여기서 부호를 얘기해야 되는데 운동량이 지금 방향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방향은 물리량으로 부호로 따져주는 부호. 이런 야구공이 있고 이런 야구공이 있어. 근데 둘 다 2kg이고 얘의 속력은 3m/s래. 운동량이 몇이에요? 6이죠. 얘도 속도가 3이래. 얘 운동량 몇이에요? 6이죠. 근데 본 것처럼 크기는 같아, 크기. 근데 물리에선 크기만큼 중요한 게 방향이라 했죠. 얘네가 분명 방향이 다른데 둘 다 6이라 표시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한쪽을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면은 반대쪽 마이너스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마이너스 6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그럼 이게 뭐야? 속도를 뺏기고 있다? 뭐 속도가 빠지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플러스 방향으로 6만큼 달린다 라는 뜻이고 이건 마이너스 방향으로 6만큼 달린다요. 그래서 이게 일직선뿐만 아니라 원운동에서도 보통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두면은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둬요. 이런 식으로 방향이 다른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절대값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절대값이 뭐예요? 원점으로부터의 직선상의 거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숫자가 그냥 크기를 의미하고 여기 부호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2-2의 2번 같은 걸 보면 처음과 나중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자, 얘를 보자고요. 나중 빼기 처음이죠. 나중 빼기 처음. 그러면 마이너스 6에서 6을 빼주면 돼요.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이때 충격량은 몇이 나와? 마이너스 6 빼기 6. 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그럼 그건 뭘 의미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12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를 의미해. 문제에서는 그냥 2배냐라고만 물었으니까 2배죠. 12는 6의 2배잖아.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이 좀 더 복잡한 문제는 뒤에 실려 있으면 그거를 볼게요. 자, 우선 넘어가고, 자 3-1에 충충관 충충관 자 3-2에 x5 3-2의 1번은 둘 다 충돌 시간을 늘립니다. 65, 66, 67페이지의 문제 있죠. 여기 14번까지 중에 홀수만 풀고 또 쉽시다. 얼른 풀이하고 쉽시다. 자, 1번에 관성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2번, 4번 2번, 4번 골라주세요. 3번에 5번이죠. 5번 그 다음에 질문 이따가 우선 어려운 거 위주로 풀고 질문을 일단 한 번에 받을게요. 5번에 4번 7번에 5번 9번에 1번 11번에 1번 13번에 3번. 자, 여기까지 이제 풀어보는 거였고, 다시 돌아가서 3번부터 좀 보면 3번에 질량이 2고 속도가 1이에요. 자, 근데 2의 힘으로 3초간 가했을 때 어떻게 될까? 자, 이 말은 뭐야? 우선 얘가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자, 빨라질 텐데 그걸 좀 따져보는 거야. 이 물체의 처음 운동량이 몇이에요? 처음에 질량이 2고 처음 속도가 1이래. 그럼 처음 운동량은? 2죠, 그렇죠? 단위 생각하고 이렇게 2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은? 지금 네 번째 줄 보면 같은 운동 방향으로 줬대. 그럼 부호는 안 따져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2N의 힘으로 3초간 가했으니까 6이죠, 6.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궁금한 나중 속도가 궁금하잖아요. 나중 속도를 알기 위해서 나중 운동량을 알아야겠죠. 마이너스 정말. 그렇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을 계산하려면 여기 있네.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이 나중 운동량이죠. 그럼 나중 운동량 몇이야? 이 두 개 더해서 8이죠, 8. 자, 8이라는 숫자는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을 몇이에요? 이 박스의 질량은 계속 2죠. 2. 그러면 나중 속도 V 나중은 몇이나? 그래서 4가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합니다. 논리. 퍼즐 맞추기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5번도 풀게요. 정지해 있는 골프채로 질량이 0.1인 골프공에 힘을 가해 골프공을 날려보냈다. 이때 힘을 가한 시간 0.01초고 힘은 400N이다. 숫자들 질량 0.1kg 밑줄 긋고 힘을 가한 시간 0.01초 밑줄 긋고 평균인 400N 밑줄 긋고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속력을 묻네. 속력. 이런 것들 계속 예를 들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럼 먼저 충격량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다 줬으니까. 힘이랑 시간 줬잖아. 몇이에요? 400 곱하기 0.01이죠. 그럼 충격량은? 4네 4. 4.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건 떠나는 순간, 즉 나중에 속력은 몇이냐 묻는 거니까 나중 운동량을 구해야 될 거예요. 처음 운동량은 몇인데? 처음에 골프공의 질량 몇이에요? 0.1kg죠. 처음에 골프공의 속력은? 없죠. 멈춰있는 공이잖아. 그럼 처음 운동량이 몇이나? 0이다. 그럼 나중 운동량이 몇이 된다? 4는
나중 빼기 0이니까 나중 운동량은 그대로 4, 그렇죠. 4가 나오겠죠. 자, 똑같네. 떠나는 순간의 속력, 즉 떠나는 순간에 나중의 속도를 묻는 거니까 질량 0.1 곱하기 v 나중의 속도를 구해주면 몇이 나와요? 나중 속도 몇이 나온다? 40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면 됩니다. 지금 3번이랑 패턴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가 아니다. 근데 속도를 구하려면 운동량을 구해야 되는데 운동량을 구하기 위해서 충격량까지 넘어가야 돼요.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꼬아냅니다. 7번 보면 7번은 똑같은 지금 화살인데 이거 알죠? 마취총 티모가 쏘는 거 쏘는 거 있잖아. 뭐 티모보다는 그 원시 부족 같은 거 쏘는 거 있잖아. 이게 길면 길수록 더 멀리 날아가. 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내가 불었을 때 힘은 똑같은데 받는 그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럼 충격량 자체가 커지면서 걔한테 멀리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대포를 멀리 날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대포의 길이 자체를 길게 만들면 돼요. 그 대포의 길이를 포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나중에 나와서 이 완자 교과서에. 그래서 7번부터 보면은 길이가 긴 B 마취총이 더 멀리 날아가겠죠. 자, 근데 우선 기억을 보면 평균 힘 Y축 자체는 같습니다. 맞고 니은 면적이 아까 뭐랬어요? 면적이 충격량이라 했죠? 니은도 맞네. 자, 지금 B가 A보다 더 멀리 날아간다?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충격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9번에 지금 A와 B를 먼저 구분해야 되는데 A가 쟁반이고 B가 방석이겠네요. 그것만 먼저 잘 구분해주면 돼. A가 깨지겠죠? 힘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A가 쟁반, B가 방석. 자, 그래서 답은 1번 해주면 되네요. 1번. 특히 니은의 운동량 변화의 방향. 운동량의 변화 밑줄긋고 뭐예요? 세 글자로 줄이면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둘 다 어때? 방향이 같죠? 지금 계란의 방향이 어때? 아래쪽이잖아. 충격량은 위쪽이잖아. 둘 다 아래서 꽝 쳐주니까. 그래서 니은은 같습니다. 지그스는 아까 했고요. 답은 1번. 자, 11번 넘어가면 11번은 1번이네요. 11번 넘어가고 13번도 3번이네요. 3번. 자, 기억이랑 니은은 지금 둘 다 안전하게 하려는 건데 13번의 디귿은 힘 자체, 시간 자체를 늘려서 멀리 보내는데 있는 거라서 안전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이런 계산 문제 나중에 좀 더 이제 어려운 거랑 같이 풀어볼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물리 파트입니다. 우리는 쉬었다가 이제 운동량, 충격량 끝내고 혹시 여기 질문 있는 사람 또 없어? 쉬었다가 지구과학 좀 이어서 합시다.